자, 안녕하세요. 영상 애니메이션학과 강승훈 교수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기로 했죠. 제가 이 영상을 마무리로 이번 학기 전 과정 자체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말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말 과제 공지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틱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마무리해서 그 영상 이미지로 뽑아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어서 진행할 내용은 저번 주에 저희가 메쉬 작업을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남은 파트에 대한 메쉬 작업에 대한 영상을 쭉 본 후에 여러분들이 웨이트 작업,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잡는 작업, 이 정도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메쉬로 한번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체 이미지를 메쉬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웨이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뼈를 설치를 했고 얘네들을 메쉬로 다 만들었고요. 이젠 이 뼈에 이 이미지들이 바인딩 될 수 있게 그냥 이 뼈를 드래그해서 집어넣는 방법, 뼈에다가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수업에서 배운 것처럼 메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버텍스 하나하나에 웨이트 값을 집어넣어서 제어를 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팔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팔 이미지 암을 선택을 해주고 툴을 웨이트 툴을 선택해 준 다음에 바인딩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초이스 본이 뜨죠. 이 뼈를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해당되는 뼈들을 선택을 해서 바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팔 같은 경우에는 팔이랑 팔의 하박 부분이랑 손가락 3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뼈를 하나 선택을 해주고 언더암 선택하고 그 다음에 손목에 해당되는 부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손가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 뼈들을 다 선택한 상태가 지금 되는 거죠. 그 후에 바인딩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적인 계산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포즈를 눌러서 뼈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합시다. 지금 팔 쪽에 바인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팔을 다 움직였을 때는 다 전체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손가락에 첫 번째 마디를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모든 마디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로테이션 해보면은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펼친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 저희가 네 번째 손가락에 다섯 번째 손가락은 일부러 띄워놓지 않은 이유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예정이고 한 이 정도만 움직일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러 띄워놓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정교하게 하려면 얘를 띄워놔서 이미지 리소스를 정리를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했더니 이 그 팔의 모양이 부드럽게는 움직이지만 왜곡이 많이 되죠. 손목도 움직여보면 너무 이쪽에 피부가 많이 딸려 올라가고 여기도 너무 어색하게 일종의 접혔을 때는 각이 잡혀야 되는데 너무 어색하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웨이트 값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웨이트 값에 자동으로 스무스를 해서 쭉 입히기 때문에 이 모든 웨이트가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부드럽게만 펼쳐지고 뭐 접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좀 이제 웨이트를 자동으로 넣기 때문에 얘를 좀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체를 드래그를 할 때는 예를 들면은 모든 점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얘를 어느 정도 초기화라기보다는 그 편집하기 편하게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싶으면은 제일 첫 번째 뼈가 상위에 있죠. 얘를 선택을 해주고 웨이트 값을 100으로
다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제는 다른 하위에 있는 뼈들한테는 이제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이 암의 언더, 그 하박 부분에만 100%, 이 뼈에만 100%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상황에서 손목을 선택을 하고 로테이션을 누르면 손목이 따라 움직이지 않죠. 대신 이 하박에 해당되는 이 뼈를 잡고 움직이면은 전체 팔이 같이 움직여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이 언더, 그 암 언더에 100% 웨이트 값이 다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는 얘를 세분화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뭐 수정을 하는 거는 차차 하나하나 좀 수정을 하는 형태로 가기로 하고, 지금은 조금 더 통 크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아까도 봤듯이 웨이트 값을 그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손목까지 지금 선택을 다 했죠. 그리고 추가를 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 누르고 점을 추가를 하시면 점이 추가가 됩니다. 다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디셀렉트가 되고요. 지금은 손목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뼈를 그 버텍스를 다 선택을 했고요. 지금 손목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웨이트 점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들은 조금 이렇게 위에 애들은 일단은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밑에 핸드에 대한 웨이트 값을 100%로 올려줍시다. 그러면 이제는 손목을 잡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가 움직여요. 대신 아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진 않죠. 왜냐하면 여기 웨이트 값을 100, 0, 0 뭐 이런 식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드럽게 움직이진 않아요. 대신 저희가 여기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추가적인 작업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실수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보이죠? 여기 뼈의 위치가 여기 있는데 이 밴딩이 돼야 되는 부분, 자연스럽게 밴딩이 돼야 되는 부분이 메쉬를 만들어 놓은 게 이쪽에 있죠. 이 뼈가 이렇게 손 뼈가 움직일 때 이 밴딩이 이 뼈의 축을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달라요. 그럼 얘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본이랑 이미지 락을 걸 수 있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어떤 본을 움직였을 때 본이 락이 걸려 있으면 다른 본이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요. 이미지가 락이 걸려 있으면 이미지도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뼈만 위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얘네 둘의 옵션을 켜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정확하게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자, 이 위치를 확인하고 이 뼈의 위치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옵션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뼈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위치로 이동을 시켜 줄게요. 그러면 지금 이 뼈의 위치, 그 중심축이 이 정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움직였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뼈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살짝 더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 IK를 설치할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좀 보기가 별로 좋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스케일을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스케일을 좀 줄여주시면 이게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보면 랭스가 있죠. 이 랭스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 이 정도면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뼈의 위치가 이제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다시 그럼 웨이트를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팔이랑 이쪽 뼈를 수정을 했죠. 얘를 지금 막 움직여 보면 팔이 같이 안 따라 움직이죠. 그 이유는 여기 이 본이랑 이미지로 악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작업할 때는 얘를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정상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부드럽게 손목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다시 웨이트 잡아주시고 제일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중간층에 해당되는 애는 이 윗뼈랑 이 밑에 뼈가 50, 50 정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타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0, 50 정도가 된 상태에서 다시 뼈를 클릭을 하고 얘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 뼈에서 예를 들면 웨이트 값을 줄 때 얘네가 지금 100% 갖고 있죠.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50%에서 바로 100으로 너무 급격하게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위쪽이 더 많은 퍼센트를 갖는 건 맞지만 이 밑에 있는 팔 쪽 손목뼈에 해당되는 애도 예를 들면 한 30% 정도는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야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 반대겠죠. 얘는 손목에 더 많은 비중 갖고 있어야 되지만 이 팔 쪽 뼈에 팔 하박 쪽 뼈가 한 30% 정도를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위쪽은 7대3 그리고 밑에 5대5 그리고 그 밑에는 3대7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중간점, 그 다음에 끝점 기본적으로 그 웨이트의 분배는 이 정도를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당연히 얘를 움직이다 보면은 얘가 8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얘는 2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 얘는 4가 돼야 되고 얘는 6이 돼야 되고 여기가 4가 돼야 되고 여기가 6이 돼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7대3, 5대5, 3대7 이 정도로 나눠 놓고 얘들을 그 본을 움직여 가면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맞춰 놓은 걸로 얘를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아까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각도 이상은 움직였을 때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또 웨이트 값을 수정을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얘가 수치가 안 들어갔네요. 아까 선택을 아마 안 했었나봐요. 그럼 얘가 30% 가져야 되고 또 다시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네요. 그리고 보면은 얘네가 100, 100 이런 식으로 웨이트 값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당겼을 때 이런 데들이 고정이 되고 여기가 어색하게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도 중간층 애들도 이 손목뼈에 대해서 예를 들면 6%라든지 아주 작은 정도의 퍼센트 값을 갖고 있으면 얘들이 움직일 때 조금 더 영향을 받으면서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더 움직이죠. 그리고 그 원리는 여기 밑에
밑에도 동일하죠. 여기도 웨이트 값을 얘가 갖고 있는데 얘가 위에 뼈에 조금 그래도 속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10%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웨이트 값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얘가 움직였을 때 지금은 손목뼈의 모든 그 버텍스의 웨이트 값을 다 손목뼈로 집어넣죠. 그래서 손목뼈가 다 주황색으로, 핑크색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죠. 이 보라색 뼈, 그 다음에 주황색 뼈, 녹색 뼈 이런 애들한테 그 배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뼈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타폴로지를 만들어 놓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수정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미지랑 뭐 뼈, 하부 뼈들, 원래는 상부 뼈를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락을 걸어서 따로따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타폴로지 구조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이쪽 뼈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이쪽은 좀 움직일 때 약간은 어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의 면을 추가적으로 만들지 않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색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쪽에 웨이트 값을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뼈 같은 경우에서도 손목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셀렉트랑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시 셀렉트, 그 다음에 디셀렉트 이게 반복이 되죠. 드래그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잘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할 수 있게, 예를 들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추가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빼고 싶으면 이렇게 빼고요, 다시 추가하고 싶으면 드래그를 하든지 아니면은 컨트롤 키 눌러서 추가를 해도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뼈에 손가락 뼈랑 주황색 뼈가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 핸드보다는. 그래서 우선 이 밑에 뼈에 100%를 다 줄게요. 자, 이렇게 100%를 이렇게 줬을 때 살짝 올라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뼈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치 값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100%를 주기 전에 밑에 보면 업데이트 바인딩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주고 그럼 업데이트를 하죠. 다시 얘를 바꾸면 이제 딸려 올라가지가 않죠. 그래서 바인딩에서 뼈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바꿀 때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애들도 이제는 이 뼈에 어느 정도 속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 정도 줬고요. 중간 애들은 한 50% 정도,
이 끝점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형태의 타폴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얘가 30%, 그리고 이 앞쪽은 아까 실수인데 70%이 정도로 높여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웨이트 값을 하나하나 건드셔야 돼요. 여기 웨이트 버텍스 점 하나가 아마 딸려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면 여기가 그 핸드 쪽에 붙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얘랑 얘,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녹색 뼈에 다 붙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100%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얘네는 녹색 뼈가 한 70% 정도 갖고 있게 해주고, 중간 애들은 50씩 나눠 갖고, 얘네들은 30%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어 줍시다. 자,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손가락을 폈다 구부렸다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웨이트 값을 조금 더 줄 수 있게끔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예를 들면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얘도 조금 영향을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얘 값을 한 50% 정도 갖게 해주고, 얘도 한 30-40% 가질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게 해주고요. 다시 움직여 보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딸려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부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얘가 움직일 때 이런 쪽에 버텍스가 안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 주황색 뼈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조금씩은 끼쳐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아까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버텍스 점이 따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아마 웨이트 값을 잘 못 받은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반반이고 여기에다 놓고 여기가 뼈 쪽이기 때문에 얘가 70%를 갖고 얘가 30%를 갖고, 그럼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웨이트 작업을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얘도 이 녹색 뼈가 움직일 때 요런 애들도 조금씩은 미세하게는 영향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다가 5% 정도씩 주고, 여기는 한 2% 주고,
또 1%를 좀 주고요.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줍시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주면 얘가 움직일 때 조금씩 영향을 받죠. 얘도 움직일 때 조금씩 부드럽게 움직여 주고요. 그런 식으로 이쪽 손도 그렇고 이 손가락도 그렇고 이쪽 옆에 있는 손가락도 그렇고 다 바인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작업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팔을 움직여 봤을 때 팔이 전체가 다 같이 따라오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 얼굴에 비해서 레이어가 더 위에 있어야겠죠. 이거 레이어 오더를 포토샵에서 보낼 때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오더를 조금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드로우 오더라는 데가 있어. 얘를 클릭해 보면은 뭐 이펙트, 헤어, 프론트, 노즈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핸드 그다음에 그래서 손가락 왼쪽 팔이랑 손가락 이런 애들이 지금 머리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 얘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헤어보다, 그러니까 얼굴에 해당되는 애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위에 올려주고 다시 팔을 잡고 올려보면 이제는 이렇게 정상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이 움직일 때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덩어리가 너무 분리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쇄골 쪽에 좀 연결이 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팔의 웨이트를 조금 더 수정을 해볼 건데 바인딩을 눌러서 이 쇄골 쪽 뼈를 선택하고 바인딩을 눌러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쇄골에 어느 정도는 조금 붙어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될 거기 때문에 이쪽 어깨 쪽 부분에 미세하게 쇄골 쪽의 값을 조금씩 주기로 할게요. 팔에 로테이션을 할 때 얘가 이 어깨가 살짝씩 붙죠.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이 팔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뒤쪽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게끔만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를 추가적으로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팔이 쇄골에 어느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너무 그 동떨어지는 그렇게까지는 너무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져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겠죠. 대신 얘가 2D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움직이면 이렇게 찢어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움직이면 이진 않고 어느 정도 이 정도를 움직일 수 있게끔 지금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애니메이션 잡을 때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작업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어느 정도 움직일지 그림에 맞춰서 어느 정도 움직일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적당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소스를 여러분들이 좀 더 똑똑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게 할 수 있게끔 작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D 그림을 3D처럼 느껴지게 트릭을 쓰는 거지 3D처럼 정확하게 다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웨이트 작업을 하고 그리고 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나 드로우 오더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키 작업을 조금 추가를 해보는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이 이미지, 이 모델이 다 리깅이 다 끝났다라는 기준 하에서 진행을 한다면 이 셋업의 모드에서는 이 이미지 리깅을 할 때 쓰는 모드인데 이 셋업 모드를 클릭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애니메이트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임라인이 추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리깅한 뼈들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리깅을 다 마무리한 상태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는 중간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팔 쪽은 지금 리깅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팔 쪽을 가지고 리깅을 되어 있는 애를 애니메이션을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해봅시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는 보면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선택이 되잖아요.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뼈를 잡고 애니메이션 하다가 간혹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일종의 선택이 잘못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선택하지 않는 얘를 클릭을 해서 이미지가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해놓고 작업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애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아니면은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뼈를 이쪽에 있는 뼈를 다 선택을 해서 이 뼈를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뼈를 다 선택한 상태에서 보면은 오토키가 있죠. 오토키 같은 경우에는 얘를 낄 수도 있고 킬 수도 있는데,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오토키를 켜놓으면은 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얘를 켜놨을 때 불필요한 키들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오토키를 하지 않아서 키 작업한 내용들을 날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키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키는 단축키로 오토키를 끈 상태에서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면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이 나오죠. 그 상태에서 K키를 누르면 이렇게 키가 들어가요. 이게 아니면 오토키 상태라면 얘를 그냥 움직이면 이렇게 키가 들어갑니다. 그럼 제일 간단하게 얘를 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테스트를 해보는 걸 해볼 건데, 이 첫 번째 팔뼈랑 두 번째 팔뼈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로테이션 값의 키를 줘볼게요. 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K키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키 버튼을 클릭을 해서 키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로테이션의 키가 들어갔죠. 트랜스레이트나 뭐 스케일 이런 것 쪽에다가 키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키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한 30프레임 정도 위치에서 또 K키를 눌러서 키를 눌러서 키를 줄게요. 이렇게 하면 얘를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얘가 돌고 있죠. 루프가 되어 있죠.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을 만드느냐, 뭐 워킹 사이클 만들 때도 그렇고 어떤 일러스트레이션 만들 때도 그렇고, 첫 번째 키가 끝 키랑 동일하면 얘가 무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전체 키를 선택을 하고 얘 로테이션, 뭐 트랜스레이트 이런 데들 키를 주고, 처음 부분에 키를 주고 끝 부분에 키를 주셔도 돼요. 아니면 이쪽에 키를 전체를 복사를 해서 이쪽에다가 얘를 한번 지워보고 이쪽에다 카피 페스트를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모든 그 뼈가 0프레임이랑 30프레임이 동일하게 되고, 예를 들면 15프레임 쪽 위치에서 팔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루프가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손목을 움직이고 손가락을 살짝씩 피는 애니메이션도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루프가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3D 효과를 준다라고 하는데, 3D 효과를 줄 때 이 표면이 일종의 3D의 그런 왜곡, 원근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끔 움직여야 돼요. 그때는 버텍스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주게 되는데, 버텍스 애니메이션은 당연히 이미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을 해봅시다. 이 이미지를 해보면 이 버텍스 점들을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주냐면, 얘는 메쉬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메쉬로 바뀐 이 부분에 앞쪽에 보면 키 버튼이 있죠. 얘를 키 버튼 눌러주면
deform이라는 그 키를 할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복사를 해주고 끝부분도 패스트 해서 복사 붙이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중간쯤에 얘를 위치를 시켜준 후에 얘 버텍스 점들을 이런 식으로 옮겨서 버텍스 애니메이션을 추가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근육이 조금 부풀어 오른 듯한 느낌의 이미지를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플레이해 보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버텍스 애니메이션 되는 것처럼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3D 효과 아니면 좀 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추가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부분에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고 메쉬화 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은 다 이런 식으로 메쉬에다가 버텍스에다 하나하나 애니메이션 키 작업을 주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과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본을 이용해서 이 스켈레톤을 이용해서 하는 애니메이션이랑 그리고 이 메쉬에다가 버텍스의 위치를 수정을 하면서 주는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하면 생각보다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대신 결과물이 딱딱하게 움직이는 그런 2D 그림이 아니고 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아니면 숨을 쉬는 듯한 그런 효과가 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수정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스파인 툴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과정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애니메이션 하는 단계까지 간략하게 내용들을 한번 훑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애니메이팅 일러스트레이션을 작업하는데 이 정도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크게 어렵게 작업하진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움직임이나 기본적인 형태, 위깅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때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강의실에서 좀 더 1, 2주라도 더 빨리 스파인 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접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나 아니면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저희가 온라인 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라이센스를 활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에서 좀 더 개인 학습도 할 수 있고 영상을 보면서 좀 수업을 따라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도 보충이 되면서 조금 그래도 처음에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성과들이나 결과물이 조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좀 생각도 듭니다. 이번 학기 때 여러분들 뭐 다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네, 꼭 이 수업 아니더라도 여러 수업을 들으면서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묵묵히 잘 과제도 따라와 주시고 네, 관련 과제들 뭐 수업들도 잘 참여해 주셔서 다들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말 과제까지 이제 아마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제작하고 있는 일러스트를 애니메이팅 시키는 그 과정을 기말 과제로 다들 잘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학 때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파인 툴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 때 다른 수업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라이센스를 반납을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방학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수업
아니더라도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 좀 이렇게 수업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일러스트나 다른 작업들 이런 것들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뭐 방학 때긴 하지만 뭐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조금 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들 방 알차게 보내고 이번 학기 다들 고생했고 마지막까지 기말과제 잘 제출을 해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이 했고 다음 학기 때 또 다른 수업으로 만나보기를 기대할게요. 다들 수고했고 다음에 봅시다. 수고했어요.